멘토를 만나고 싶습니다. 멘토는 어디 가야 만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기 나는 멘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멘토가 있다. 거의 없으시죠? 여러분 인생에서 멘토가 있어야 여러분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져요. 실제로 높아져요. 근데 멘토가 없잖아요, 여러분. 네? 없잖아요. 아까 제가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그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저한테 연락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희 회사에 들어갈 수 있나 이거 부를 때가 제일 솔직히 가슴이 아파요. 우리 회사가 크면 다 뽑아주고 싶은데, 아까 여러분 사인회같이 이렇게 다 끝내고 사진 찍는 거 끝내고 점심 때 한 친구가 마지막에 서 있는데 사인회도 아니고 사진 찍는 것도 아닌데 왜 왔냐? 빡독에 당첨된 게 아니 근데 왔어요. 질문하러 온 거예요. 질문하러. 어떻게 하면 체인지 그라운드 입사할 수 있나요? 그거 하나 물어보러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그때는 이제 아프죠. 왜냐면은 뭐 이렇게 자리는 많지 않고 많은 친구들은 오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따져 보면은 저희가 한 명 PD를 더 보면은 추정 경쟁률이 200에서 500대 1이에요, 지금요. 200에서 500대 1이어 갖고 저는 이게 또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저희 회사가 연봉이 그렇게 높은 회사도 아닌데 한 3천에서 지금 4천 사이거든요. 뭐 그다음에 이제 근데 저희 회사는 조직 문화가 좋아요, 기본적으로. 휴가도 좀 많고 재택근무고 좀 자유롭고 휴가 쓸 때 눈치도 안 보고. 그냥 제가 이제 우리 PD 분들한테 물어보죠. 이전 회사에서는 휴가 며칠씩 썼냐? 거의 다 쓴 사람이 없어요. 휴가를 그게 법적으로 써야 되는 건데 그걸 뭐 금전적으로 보상받은 것도 아니고 휴가를 제대로 써본 사람도 없습니다. 이 바닥이 좀 그래요. 컨텐츠 바닥, 이런 뭐 영상 뭐 이런 제작하는 바닥이 조금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되게 열악해요, 근무 환경이. 그래서 근무 환경이 좋고 저희가 좀 자유롭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원들 하죠. 그러면은 정말 이런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조금만 다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고 다 그러거든요. 마음만 조금만 고쳐 먹으시고 본인들이 생각 조금만 고쳐 먹으시면은 이게 조금 더 친구들이 이렇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확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잠깐 3000% 빠졌는데 근데 멘토를 여러분 진짜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근데 뭐 멘토는 여러분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멘토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진짜 멘토, 인간 멘토가 있으면 좋고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 책이 되게 좋아요. 책이. 왜냐면은 책을 되게 능동적으로 읽으면은 여러분이 많이 뽑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스케일이라는 책을 다시 봤는데 스케일이라는 책이 되게 어려워요. 다시 봤는데 제가 거기 엄청난 뭐 60, 70쪽을 접어놨더라고요. 근데 다시 보면서도 그래 이런 생각을 내가 그때 했었구나. 그다음에 했던 걸 다 까먹었네. 그냥 그 저자랑 제프리 웨스터랑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요. 아주 좋은 멘토죠. 그다음에 여러분 그다음에 진짜 근데 인간 멘토, 사람 멘토가 있으면 좋아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오면서 어떤 전문 분야에 있는 친구랑 저희랑 밀접하게 있는 친구랑 일을 했어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친구가 저에 대해서 막 걱정을 해줘요. 근데 이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제가 이제 이 친구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이 친구가 특정 전문 분야에서 되게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아버지가 똑같은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엄청 유명하신 분이세요. 이쪽 전문 분야에서. 근데 만약에 너가 내년에 성공을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럴 것 같냐? 다 그래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근데 이 친구는 이 친구 실력으로 성공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거를 절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멘토의 역할이 이런 거예요. 이 친구는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고 저랑 준비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버지를 넘어서는 게 목표인데 아버지보다 훨씬 잘 될 수도 있는데 되게 단기간에. 근데 이 친구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잘 되면 사람들이 내가 아버지 덕을 봤다는 얘기.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잘 되면은 무조건 사람들이 널 의미할 거라고. 어떻게? 아버지 덕 봤다고. 네? 되게 당연한 소리 같은데 걔 본인만 몰라요. 멘토는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멘토는 뭐냐면은 되게 객관적으로 여러분을 바라봐주는 사람이에요. 네? 객관적으로 바라봐주는 사람이에요. 객관적으로 바라봐주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멘토가 있으면 되게 좋아요.
멘토가 있으면은 여러분의 사각지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 20대 때 막 정말 멘토를 찾아서 뭐 엄마 찾아 산말리 하듯이 멘토 찾아 산말리를 했었죠. 저는요, 진짜 엄청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도움도 많이 받고 그 멘토를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많이 성숙했어요. 예를 들면은 막 그래요. 다 그래요. 뭐 박사님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박사님 한번 만나주세요. 그럼 제가 만나줄까요? 안 만나주죠. 당연히 안 만나주죠. 그럼 여러분이 예를 들어 정우성을 좋아해요. 팬이에요. 한번 만나줘. 그럼 정우성이 만나줄까요? 안 만나줘요. 당연한 거예요. 왜? 너무 여러 사람이 만나달라 그러잖아요. 만나주는 게 잘못된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저는 근데 만나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줄까요?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저 조금 이제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매력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매력이라는 거는 다 잘못 생각해요. 잘생기고 예쁜 걸로. 뭔가 이렇게 화려한 걸로. 아니에요. 매력은 끌어당김이에요. 어떤 거죠? 이 친구가 뭔가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끌어당김. 이 친구가 이타적이어서 끌어당김. 이 친구가 뭔가 지금 당장 우연치 않게 내가 하는 일에 필요해서 이끌어당김. 그냥 그 매력은 어떤 게 될지가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친구 얘기를 했죠. 아까 우리 이제 히피디가 저기 그 친구가 아까 누가 취업 문의를 하러 왔다 그랬었죠. 제가 그렇죠? 근데 지금 아마존이랑 비슷해요. 뭐 우리가 아마존처럼 큰 회사는 아니지만 옛날에는 지금보다 들어오기가 훨씬 쉬웠어요. 근데 히피디 입장에서 그 친구가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가슴이 뭔가 이렇게 찌릿찌릿하죠. 진짜 나는 여기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일을 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여기를 진짜 들어오고 싶어갖고 빡독을 참여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 물어보러 오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근데 히피디는 어때요? 그 당시에 나한테 필요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히피디는 저희가 파트너가 한 10몇 명 있었는데 김지현 팀장님이 가장 열심히 하는 파트너라고 말을 해준 친구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파트너였는데 또 뽑힌 송 PD는 어때요? 제가 하는 모든 강연에 다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게 적극적이었고. 그러면 여러분 또 안 돼요. 그래 다 따라다녀야겠다. 그렇다고 이제 안 돼. 너무 많아갖고 누가 누군지 몰라요. 이제는요. 그때는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보였던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런 갈증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 굳이 제가 멘토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되게 좋은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를 실명제로 만들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익명성이 없는 커뮤니티를 좀 만들려는 거예요. 왜? 그럼 여러분이 누군가가 뭔가를 이렇게 했을 때 검증된 사람이 진짜 집단 지성이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커뮤니티는 프로필을 공개해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메시지도 보내볼 수 있고 그냥 좀 이렇게 가짜 연결 말고 진짜 연결을 해주는 조금 그런 온라인 공간을 저는 빌딩업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인생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선생님으로 모시고 싶고 멘토로 모시고 싶어요. 일단은 적극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 누구도 시간을 낭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는 이 정도 노력까지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 하는 사람이랑 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두 가지 사람이 있다고 쳐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람은 저는 살면서 이렇게 노력을 해봤고 이렇게 해봤는데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랑 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 좀 알려주세요. 그 사람이랑 어떤 사람한테 여러분이 대답을 해줄 것 같아요? 당연히 전자한테 대답을 해줘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야 질문하는지 알아요? 후자처럼 질문을 해요. 멘토는 뭔가 잘하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이겠죠. 뭔가 이렇게 실력 임계치가 넘은 사람이겠죠. 바쁘겠죠.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의 질문을 어떤 거를 던져서 어필을 해서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준비가 돼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로크미디어 대표님을 처음 만날 때 우리 대표님이 옛날에 쓰신 책이 많아요. 한 십몇 년 전에. 그러니까 일반 시중 서적에는 이미 다 절판이어서 팔지 않는데 제가 우리 대표님이 쓰신 책을 헌책방에서 다 구입을 해서 4권을 다 읽고 만났어요. 응? 별로예요. 그러니까 근데 만났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어때요? 되게 적극적으로 일단 찾아가야 되는데 어떤 상태에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찾아가야 돼요. 준비가 된 상태. 그 준비는 각자마다 상황이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멘토는 인생에서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거는 없어 본 사람은 몰라요. 저도 고 작가님이 제 인생에서 멘토거든요. 있고 없고가 차이가 뭐 극명해요. 그거는 뭐 말을 안 듣는데 말을 안 듣는데 가끔 들어요. 가끔 듣는데 그 가끔 들은 게 되게 효과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근데 있고 없고 차이가 되게 제가 요번에 베스트셀프 하면서 호랑이 그리면서 날개 달는 게 여러분 호랑이가 날개를 달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되게 더 강력해졌잖아요. 그렇죠? 시야가 확 넓어져요. 호랑이는 땅밖에 못 보는데 숲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인생에서 멘토는 찾으면 좋습니다. 근데 그 1, 2년 선배는 여러분 멘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냥 그 사람도 다 여러분이랑 비슷비슷합니다. 먹고 살아가기에 다 비슷합니다. 좀 연차가 나야 되거나 실력차가 많이 나야 돼요. 예? 실력차가 많이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좀 감안하셔서 멘토 꼭 다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번에 말씀드리면 이제 그 신 박사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되게 싱크로율이 높은 내용이 나온 책이 맞나요? 세상에서 가장 발전한 성공 방식 제목 맞아요? 네, 그 책 읽어보시면 좀 과학적으로 멘토가 왜 중요한지 이게 나오거든요. 저는 멘토 반대로 원래 멘토에 대해서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인식하지 못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저는 남의 말 듣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나이 들고 가장 후회했던 게 그거예요. 왜냐면 왜 내가 뭐가 있다고 뭐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지 잘난 맛에 누가 얘기한 거 듣는 거 싫은 거예요. 나는 뭐 내 오로지 내가 돼야 되니까. 어째 누가 나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해주겠어. 근데 제가 가장 후회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저랑 비슷한 길을 걷던가 먼저 고민했던 선배들이 또 그 분야에서 일거리했던 분들의 한마디가 되게 임팩트가 크거든요. 그러면은 그 자체가 때로나 울림이 될 뿐만 아니라 나한테 엄청난 효율적인 길을 제공해줘요. 그리고 내가 실수한 일을 없애주거든요. 이런 내용 플러스 지금 신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발전한 성공 방식이 잘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사람을 만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책이 짱이에요. 책이. 그래서 책을 많이 읽다 보면은 정말로 자기한테 임팩트를 정말 자기한테 딱 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작가가 나와요. 그 작가가 훌륭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보통 책이 하나일 경우는 없거든요. 여러 가지 책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내 멘토로 삼고 그 책을 깊게 보는 거죠. 저는 이제 거의 지금까지 그렇게 멘토를 삼고 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책들 읽으면서 멘토는 꼭 필요하구나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였었고. 그래서 그렇게 신박사님 말씀하신 거 플러스 이 정도만 갈무리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냥 마지막으로 그냥 여담만 하면 저는 그 삼성의 이제 부사장님을 우연치 않게 멘토로 그냥 알게 되면서 운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분이 솔직히 적극성에 승리 없고 그 수업에서 다 자는데 저만 안 잤어요. 그래서 얼마나 웃기냐면은 제가 이메일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다음날 친구들 이메일 요청이 너무 많이 와서 알려준다고 나 혼자 물어본 것 같은데 에? 그러면서 이메일 하는데 근데도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친구들은요. 근데 저는 이제 연락을 하고 찾아가서 삼성의 수원 사업장에 가서 만났어요. 저는 학부생 때 이제 부사장님을 만나니까 저는 삼성에 가면은 상무가 별로 딴 사람들 되게 상무 보면 높다 그러는데 상무는 나부랭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뭐 상무 나부랭탱이 하나 왔다 이렇게 다 호들갑이야? 난 그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전 과장이니까 부사장을 회사에서 만날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개발실장님이 좀 깨어있는 분이어갖고 책임들과 간담회라면서 자기 하고 있는 걸 발표해보라 그랬어요. 저는 그때 농담 따먹기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우리 수석들이 막 진땀 흘렸어. 미친놈이 부사장 앞에서 농담 따먹는다고. 근데 그게 여러분 왜 그러냐? 저는 되게 학부생 때부터 일찍 부사장님을 5년 동안 만나서 그래, 박사를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그 삼성에서 면접 볼 때도 계속 농담 따먹기만 했어요, 그냥요. 그래서 또라이냐는 소리 엄청 들었어요, 진짜. 근데 그만큼 여러분 멘토를 만나보면 인생에서 도움이 많이 돼요, 진짜. 그러니까 꼭 적극적으로 찾아서 만나보세요. 뭐 변하진 않았어요. 이게 그대로 지금까지 그대로 있고 딱 지금 신 박사님 말씀하신 이 사례가 정리된 게 그 세상에 가장 가지고 성공한 것이 이게 멘토를 만나는 법이 있어요. 싱크로율 거의 100%예요. 그래서 경험도 있고 이론도 있으니까 이게 거의 옳은 거죠. 그렇죠?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